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그가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여론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16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다시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는데요. 오늘 검찰은 김근식에게 징역 10년형, 그리고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범률이 높다는 아동 성범죄. 과연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청구된 화학적 거세를 받아들일까요? 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던 김근식.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김근식이 16년 전에 아동을 강제 추행했던 혐의가 또 드러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구형을 했죠. 네, 오늘 3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그 아동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년 구형을 했습니다. 이 김근식은 올해 54살인데 앞서 지난 2006년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출소 예정이었는데 출소를 앞두고 새로운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6년에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요. 당시 8살이었던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3차 공판이 있었던 거고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검찰이요.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김근식이 성도착증이라면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미 이 성충동 약물치료 이거 지난해 신청하지 않았어요? 1차 공판 때 지난해 12월입니다. 이때 지금 2회 이상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크고 또 19세 미만자가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을 했는데 2회 공판 지난 2월 3일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결과가 나왔어요. 감정을 해보니까 이 사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이 맞다.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번 3차 공판에 이 내용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성충동 약물치료라고 하면 이게 잘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쓰는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을 한 번만 좀 쓰겠습니다. 자, 그거 하라고 했더니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지금 저희가 드릴 말씀이 황당한지 말이죠. 자, 김근식 그리고 김근식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 네. 이게 말이 되냐 하면 지금 장난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리한 공소제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 자수할 당시에 범죄를 인정하긴 했지만 그때는 수사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재수사를 하는 건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검찰이 지나치게 나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죄를 크게 반성을 하고 또 국민들께 용서를 구한다. 하지만 검찰의 화학적 거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최후 진술. 자, 김근식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본인이 이제 A4 용지 2장에다 이제 최후 진술할 내용들을 좀 적어온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2006년 당시에 내가 다 자수하면서 범행 자백했던 건데 그때 기소하지 않은 하나를 뚝 떼어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재판을 받았으면 화학적 거세를 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이상한 거는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었다. 그 허위 내용인가 뭔가 봤더니 재범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이 제 마음 자세와 다르다. 내 마음 자세는 재범할 생각이 없는데 마치 재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언론에서 거짓말을 썼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이것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2006년에 기소 안 한 걸 지금 기소해서 그때 기소했으면 안 될 화학적 거세를 지금 청구하는 거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바로 최호진술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정해진 질문 말고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질문을. 네. 들어보세요. 자,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검찰이 날 상대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해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 사실상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이 진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됩니다. 김근식한테. 그렇죠. 예? 검찰이 일부러 옛날에 있었던 거를 뺐다가 지금 새롭게 넣으면서 새롭게 감옥에 넣기 위해서 했다.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언론 플레이도 아닐 뿐더러 그때 밝히지 못했던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2006년이긴 하지만 지금 새롭게 밝혀진 범죄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당연히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때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 이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법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긴 해요.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면 이 경합범이긴 한데 옛날에 같이 해가지고 이걸 합쳐서 판단해야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동에 대한 성추행, 뭐 성범죄 같은 경우는 4년에서 7년 정도 되고 상습이면 6년에서 9년 정도 되는데 그때 기준하고는 조금 상향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 부분을 고민할 뿐이지 이 김근식의 얘기를 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피해자들이 들으면 정말 얼마나 정말 막 또 무너지실 거예요, 피해자분들은. 자, 이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 때문에 김근식이가 지금 막 되게 당혹스러워하나 본데 이건 기본적으로 치료입니다. 본인이 제어하지 못하는 성충동을 그 치료를 통해서 그 약물을 통해서 그거를 제어하게끔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인가 했더니 치료 비용이 1인당 연간 500만 원. 나랏돈 500만 원을 써줘서 지를 치료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이걸 지금 막 반발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뭐 이 김근식이가 세상에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이 얼굴을 공개하지 자, 그 지금 자, 김근식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요. 20년 전 사진입니다. 그렇죠. 저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저자의 최근 얼굴을 봤거든요. 전혀 달라요. 다르죠. 예. 그거 믿고 저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본인 어차피 대중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고 저 사진과 지금 실물은 다르고 출소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갑자기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하니 그걸 엄청나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더 이상 재범할 생각 자체가 없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게 무슨 엄청난 무언가 무슨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물 치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거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게 김근식이 나 끝까지 안 받아 그러면 할 수 없느냐 그러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6년에 범행을 범하고 그때 11명에 대한 성범죄로 재판을 받을 때는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 소위 약물 치료를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기소된 게 유죄 판단이 나오고 약물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김근식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김근식 선고 공판 오는 31일 오전 10시랍니다. 그때 또 결과를 전해드리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